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책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전은 대체 왜 읽을까? 고전을 읽으면 뭐가 좋은 걸까?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고전은 우리가 어떤 감정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게 합니다. 감정을 이해한다는 말은 감정을 느끼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정작 그 감정이 무엇인지 말하거나 표현하는 거, 또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고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껴보고 헤아려 보는 것은 감정을 다양하게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풍부함을 가져다 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번 주 같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고전들, 어떤 책들이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책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장화시는 고양이. 장화시는 고양이 너무 잘 아시죠? 프랑스의 동화 작가인 샤를 페로의 작품이고요. 빨간 모자, 신데렐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 어떤 동화적인 이야기들의 원형들, 어떤 샤를 페로의 작품들이 참 많은데 장화시는 고양이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이 책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첫째 형, 둘째 형은 뭐 각각 좋은 걸 받았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인 이 셋째는 아버지에게 고양이 한 마리를 유산으로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고양이 한 마리를 유산으로 물려주셨다면 형님은 아파트 받고 누구는 차를 한 대 받고 이랬는데 나는 고양이를 한 마리 받았대요. 기쁠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너무 실망스러울 겁니다. 이 실망스러운 감정. 그런데 이 고양이를 얻은 이 주인공은 덕분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실패한 일이고, 우리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지게 할 만한 어떠한 사건이 반대로 역전의 기회가 되거나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책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행운 또는 행복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재미있게 설명해 줍니다. 물론 이런 주제의식에 대해서 아이들이 막 깊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이야기 자체가 재미있어서 읽는 것이긴 하지만요. 그런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평소에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 야, 실망하지 마. 이게 그 장화시는 고양이처럼 굉장히 큰 행운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들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보시면 훨씬 더 풍부한 것들을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초등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입니다. 오피리아의 그림자 극장. 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조금 신비로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주인공은 오피리아인데 오피리아는 햄릿에 나오는 햄릿이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 내용은 햄릿에 나오는 오피리아 주인공과는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고 이름만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림자 극장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자라는 주제를 다루게 돼요. 여러분, 그림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모든 사람들은 각각 그림자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어떤 사람, 사물은 그 그림자와 항상 함께 다니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림자를 그렇게 주목해 본 적도 없고 그 그림자를 가끔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표현할 때도 많죠. 건물이 높으면, 나무가 크면 그림자가 길더라. 이때 얘기하는 그림자는 뭔가 어둠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림자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주인공 오피리아는 그 그림자들을 기꺼이 수용해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자들이 알고 보면 외로움을 뜻하기도 하고요. 슬픔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홀로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그림자들을 한껏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오피리아는 어떻게 됐을까? 그림자들 덕분에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림자들이 극장을 만들었거든요. 이러한 스토리를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그림자라고 여겨지는 것들, 또 어두운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외로움과 고립감을 수용하려고 하는 오피리아의 태도가 그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가끔 돌아보면 어떤 밝은 면들의 어두운 면들이 잠깐 보일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하고 끌어안는다면 그 뒤에
또 다른 관계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해석해 볼 수 있는 주제를 담고 있고요.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또 재미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정도 학생들이 판형은 좀 큰데 의외로 글밥이 좀 많이 있어서 글읽기 훈련하기에도 적합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책들, 그리고 저희가 너무 좋아하지만은 미하일 엔데, 모모의 작가이기도 한 미하일 엔데의 어린 아이들을 위한 또 동화이기 때문에 그런 단편선으로서의 문학적 가치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엔데를 좋아하는 학부모님들 혹은 학생들이라면 이 작품을 읽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꼭 고학년이더라도 저학년이 아니더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조금만 더입니다. 이 책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추천하기도 하는데, 자, 이 책은 굉장히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주인공 소년이 있어요. 그 소년이 농장을 일궈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린 소년인데 어쩌다 보니 부모님 없이 그 농장을 스스로 이끌어 가야 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사실 어른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혼자 해내가기 위해 겪는 여러 가지 성장통을 잘 보여줍니다. 소년에게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요.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되갚을 수 없으면 도움을 받지 마라. 특히 친구의 도움은 그렇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른으로서 과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저는 항상 도움이 필요로 하고 누군가가 날 도와줬으면 하는 기대를 많이 갖고 사는데요. 어쩌면 그것이 나 스스로의 자립심, 독립적인 마음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 조금은 타협적인 관점을 가졌던 건 아닐까? 스스로 좀 더 노력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더불어 해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항상 부모님 혹은 주변 인물들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게 항상 일반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혼자 해내려 하는, 그런데 그것이 나랑 같은 나이 또래 한 10살 정도 되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모습을 통해서 나도 한번 이렇게 노력해볼 지점은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 끝에 그 주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이 주인공 소년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런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 특히나 마지막에 개썰매 경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전체 스토리가 아주 경쾌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 이 조금 긴 중편 정도 되는 글들을 읽는 친구들이 요 정도 되는 분량의 책들을 배워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독립심, 스스로 해내려는 강인한 마음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책이어서 추천드립니다. 초등학교 4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톰 소여의 모험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마크 트웨인은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 마크 트웨인의 대표작 중 하나고요. 톰 소여 하면 이 책에 저희가 이제 시공 주니어 버전이 있는데 그냥 장난꾸러기 천방지축 어떤 그런 주인공을 상징하는 모험담의 이야기,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어른들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모험담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이야기의 특히 전반부 내용을 보면서 톰은 굉장히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꼭 그래야 되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야, 숙제는 꼭 너가 스스로 해서 내일 학교 가기 전에 네가 미리 준비해놔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왜요? 왜 꼭 그래야 되는데요? 좀 이따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이 어쩌면 이 친구가 규칙과 법도 지식을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여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어른들의 말, 사회적인 약속 같은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그냥 어른들이 된 시점에서는 그냥 그렇다고 하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 나도 그냥 받아들여야지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왜 꼭 그래야 되지? 꼭 그게 필요한가?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들도 항상 뒤따르게 마련이에요. 그런 과도기를 겪고 있을 때, 즉 사회 속의 한 일원으로 성장해가는 소년들은 결국 그렇게 기존에 있는 규칙들, 법, 지식에 대해서 반문해가면서 왜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톰 소여의 모험 자체가 아이들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나의 대신 아주 속 시원한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단순히 일탈이나 모험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소년이 결국 세상을 겪고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 그걸 또 생각하게 하는 주제여서 어쩌면 우리 사회에 있는 그런 규칙과 관습과 또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약속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 개인, 아이들이 익혀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과정에 위로도 받고 공감도 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 재미있게 읽는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분량은 좀 많습니다. 한 35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다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은 아니고요. 그런데 모험담의 주제는 남녀를 불문하고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법 많은 분량의 책이지만 그걸 읽어내는 성취감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에게 꼭 한번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5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사실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요즘은 헐크라는 캐릭터가 더 많이 알려져 있죠. 헐크라는 캐릭터의 어쩌면 원형이기도 합니다. 브루스 배너와 헐크처럼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리고 사실 이걸 이제 요즘은 이 주제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인격이잖아요. 근데 그 이중인격의 스토리가 밝혀지기 전 단계, 즉 지킬 박사가 곧 하이드였다라는 점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때 따라가는 과정의 스릴러가 아주 또 재밌어요. 그래서 지킬 박사 하이드, 아이들이 헐크를 좋아하고 그런 어떤 특이한 캐릭터들, 영웅적인 힘 혹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을 떠올릴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캐릭터인데 그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주제여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의식을 봤었을 때는 이 주제를 좀 다뤄볼 만할 것 같아요. 바로 페르소나, 가면이라는 거죠. 이중적 인격. 어떤 친구들은요 굉장히 조용조용하고 내성적인 것 같지만 때로는 누군가 앞에 나서서 굉장히 주목도 받고 싶고 막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를 사실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반대로 항상 시끄럽고 말이 많고 활달한 친구들도 가끔 혼자 있고 자신만의 영역들을 좀 조용히 생각하고 싶거나 혹은 그 모든 것들이 좀 귀찮게 여겨지는 어떤 순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두 개의 인격이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질 만큼 이질적인 우리 자신이 있잖아요. 어쩌면 이 책은 단순히 그 괴물로서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나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또 다른 나의 발견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아이들이 자신을 한번 멀찍이 해서 객관적으로 상대화 시켜보기도 하고 그 또 다른 자기 자신,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리라고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6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 갈매기의 꿈입니다. 자, 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작품은 사실은 정말 어떤 문학적인 성격으로서는 굉장히 더할 나위 없지만 정작 이걸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문학적으로 정말 감상해야 되는 그런 감상 능력이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여러 번 읽었습니다. 아이들과는 대화 나눌 때 근데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수학이나 과학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이상해요. 맞아요. 가끔 문학은 좀 이상하죠. 근데 문학을 감상할 때는 그 이상함에 마음을 좀 열고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자, 이 책에는 주인공 갈매기 조나단이 등장합니다. 갈매기 조나단은 평범하게 살기를 늘 거부해요. 그래서 그는 무리를 떠나서 계속해서 멋지게 비행하고 빠르게 비행하기 위해서 끝없이 연습하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갈매기들이 조나단의 행동을 되게 비웃었어요. 그런데 조나단의 모습을 보고 그를 추종하고 따르기 시작하는 더 많은 갈매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갈매기 조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라고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들에 집중하고 땅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저 높은 하늘,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려다보고 빠르게 강화하는 그 속도, 그 빠른 비행을 추구하는 어떤 삶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안에 뭔가 가지고 있는 열정들, 우리 아이들이 뭔가 아직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내가 꿈꾸고 있는 어떠한 것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격려해주고 그것들을 일깨워주는 응원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쩌면 그 진로라는 고민 앞에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망설이고 있다면 이 갈매기의 꿈만큼 자신감을 복돋아 줄 수 있는 격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중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이 책은 제목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톨스토이의 단편선들 중에서 물론 초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단편선들도 많지만 중학생 혹은 어른들이 읽기에도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작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반 일치의 죽음을 소개해드립니다. 어쩌면 이 스토리는 굉장히 밋밋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던 한 공무원이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한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제목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이 바로 그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죽음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절대로 피하고 싶죠. 아둥바둥 살고자 하는 노력은 어쩌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반 일리치는 결국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죽음을 예감합니다. 처음에는 살고자 노력했어요. 그런데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니 주변에서 격려해주고 회복될 거야 라는 말들이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라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 이야기를 해주는 이가 어쩌면 좀 얄밉고 밉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그 말이 더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반 일리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핵심은 그 죽음의 의미가 변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반 일리치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죽음이 이제 끝났다. 즉 삶의 끝이 죽음인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에 대한 제대로 된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갔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물론 우리 아이들은 뭐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한참 먼 것 같은 아주 젊고 앞날이 창창한 친구들이지만 삶의 의미는 한편으로 죽음을 생각할 때 더 선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그 마지막 장면의 함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하기 때문에 조금 어른스러운 생각으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톨스토이의 조금은 짧은 단편선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도련님. 저희가 이제 중학생들에게는 이제 여러 문화권의 고전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영미권, 좀 넓게 보면은 뭐 불어권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스페인어권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아시아 지역으로 치면은 중국이나 일본도 있겠죠. 뭐 중국으로 치면은 뭐 루신 같은 근현대 작품, 많은 작품을 썼던 대표적인 작가도 있는데 일본 하면 저는 나스메 소세키가 떠오릅니다. 특히나 일본의 근대화 과정. 근대화라고 하는 과정을 사회와 국가가 겪으면서 개인들이 겪었던 변화의 과정들을 아주 자세한 심리 묘사를 통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도련님이라는 작품은 그 심리 묘사를 너무 딥하게 가기보다는 굉장히 재미있게 캐릭터 위주로 풀어내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도련님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약간 샌님 같고 귀하게 자란 아들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집스럽기도 하고 자기 제멋대로이기도 한. 그런데 이 도련님이 직업이 뭐냐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제멋대로이고 고집불통이면 어떻게 교사로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이 이중적인 특징들이 재미를 만들어냅니다. 뭐 단적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이 하나 소개돼요. 선생님인 거죠, 주인공이. 그런데 선생님이 막 여러 가지 막 음식들을 막 튀김 우동을 막 한 4그릇 가까이 많이 먹었어요.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우연히 그 장면을 지켜본 아이들이 장난치려고 칠판에다가 튀김 선생이라고 써놔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은 그 짐짓 이제 샌님 같은 선생님들이라면 야, 누가 이랬어? 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지우고 수업 나가시고 이럴 텐데 왜? 그럼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당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어쩌면 나스메 소세키 혹은 근대화를 겪고 있는 개인들의 모습들과 일하기보다는 차라리 요즘 MZ들이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하면서 이 작품을 좀 다시 봤는데 그처럼 일본에서 근대화를 겪으면서 개인들은 어떤 모습들을 가졌었는지 또 그 서로 다른 배경 꼭 우리나라의 배경으로 이루어지거나 서양의 배경이 아니라 아시아이지만 또 다른 조건 안에서 우리 삶의 환경이 크게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개인들은 어떻게 겪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재미난 캐릭터들 그리고 이런 근현대 캐릭터들을 좀 이해해야 나중에 한국의 현대 문화 혹은 근대 문학을 이해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선을 이해하고 상황에서의 역설 어떤 그런 변화들을 모순된 감정들 그런 것들을 느끼는 과정들을 쭉 한번 따라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캐릭터가 재밌어서 읽는 것 자체가 재밌다. 그래서 어느새 술술 읽히면서 우리의 견문을 넓혀준다. 그런 지점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빼츠르부르크 이야기.
니콜라이 고골이라고 하는 이제 희곡 작가의 대표적인 희곡 작가죠. 근데 여기서는 희곡들 말고 단편선들, 소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빼째르부르크 이야기는 빼째르부르크를 배경으로 한 여러 개의 단편선들인데요. 일단은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 카프카의 변신처럼 다소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주제를 다룬다라고 하는 게 또 이 작품들의 특징입니다. 뭐냐면 굉장히 재밌어요. 단편선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작품이 코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주인공이 출세의 꿈을 가지고서 도시로 갔는데 우연히 자기 코가 없어져요. 말 그대로 코가 가출한 거예요. 그래서 코가 마치 그 주인을 행세하고 여러 곳을 다닙니다. 에? 이게 무슨 얘기야? 알듯 말듯 하시죠? 자, 이처럼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사건. 자, 요즘은 우리가 이런 판타지들을 많이 겪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한 19세기 정도, 굉장히 지금부터 거의 한 200~300년 전쯤에 판타지스러운 가정을 가지고서 문학작품을 졌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심지어는 카프카의 변신이 있기 한 100년 정도 전에 나온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작가의 대담한 상상력,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의 어떤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 하지만 되게 사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적인 모습을 비현실적인 가정을 통해서 빗대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문학작품의 효과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전분기도 이제 거의 이제 반환점을 돌아가고 있는데요. 다양한 작품들 보면 볼수록 정말 읽기만 한다면 재미와 의미, 유익함을 동시에 다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충분히 갖게 해줍니다. 바쁘겠지만 겨울방학 다 가기 전에 꼭 마음에 드는 책들을 한두 권씩 읽어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도 재밌고 유익한 책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